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폭설처럼 우리 삶을 덮어버립니다. 그동안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확신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듯한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퇴직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겐 낯선 침묵과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저는 60대 중반에 처음 그 감정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30년 습관이 단 하루 만에 끊겼을 때 마치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70대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해방감, 둘째 해는 공허함, 셋째 해는 막막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많은 선배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첫 번째 조언, 건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여러분께 전달하려 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습관들이 천천히 몸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경고음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주로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에 찾아옵니다. 실제로 국내 고령자 건강 통계를 보면 70대의 약 62%가 만성질환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시큰하고 음식이 잘 씹히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리 관리하지 않은 대가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건강 챙기려 하면 늦는다. 50대부터 걸어야 하고 60대부터 치아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걷기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 의학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0% 감소하고 당뇨 위험은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고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어느 7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건강에서 가장 많은 선배들이 강조한 건 바로 치아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다리가 아니라 치아이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단순히 음식이 불편해지는 걸 떠나서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근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줄어들면 일명 노인성 근감소증이 생기는데 이 병은 낙상 위험을 3배 이상 높이고 사망률까지 끌어올립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치아 하나 잘못 관리하면 노후 5년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50대라면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고 60대라면 잇몸 치료를 미리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 치료하려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선배들은 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 다리는 내가 지킨다. 내 치아도 내가 지킨다. 대신 둘 다 늦으면 못 지킨다. 저는 그 말이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퇴직 이후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은 늘어나지만 체력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체력이 줄어드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퇴직 후엔 건강이 전부다. 돈도 취미도 인간관계도 결국 건강 위에 서 있더라.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여행을 가도 걷지 못해 사진만 찍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치아는, 지금 당신의 다리는, 지금 당신의 균형 감각은 온전한가요? 퇴직 후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걷는 것, 씹는 것, 자는 것,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70대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돌봐준 내 몸이 노년의 나를 살린다.
여러분,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풍요롭고 무너진 만큼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출발점은 언제나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조언은 분명합니다. 걷고, 치아를 지키고, 내 몸을 아끼는 것. 그것이 퇴직 후 20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당장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걸으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 후 삶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벌어야 한다, 많이 모아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선배들이 강조한 건 유난히 더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만 준비해라.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노후의 존엄, 자존심, 삶의 균형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자식에게 말 한마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편한 거다. 이 말은 수십 명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노후 자금은 많으면 좋지만 핵심은 자유롭게 쓰는 돈이 아니라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퇴직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 쓰는 생활비가 평생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은퇴직 후 5년 정도는 외부 활동이 많아 오히려 지출이 크게 줄지 않지만 70대에 들어서면 생활비가 50 대리 6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소비 욕구가 줄어들고 이동량이 줄고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고령층 조사에서는 70대 생활비는 60대의 60%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역시 돈입니다. 취업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70대 선배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돈 걱정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보다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 많은 선배들이 강조했습니다. 은퇴하고 돈 벌겠다고 욕심내면 인생이 망가진다. 60대에 들어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만 지나치게 많은 노동과 무리한 투자로 삶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 자금은 정확히 얼마나 필요할까요? 선배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면 된다. 이것이 가장 많았던 답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가 아니라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온다면 그 금액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며 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출 없이 살 준비를 해라. 연금으로 생활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라.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여라. 특히 대출은 노후 삶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6반 채 70대에 대출이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빚 때문에 삶이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은 노후의 족쇄다. 은퇴 전에 반드시 끊어라. 또 흥미로운 점은 70대 선배들이 돈을 썼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 순간은 여행, 취미, 손주 지원, 자기 배움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는 소비가 아니라 경험과 관계에 쓰는 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보다 경험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입니다. 여러 선배들은 늦게라도 실손 하나는 꼭 들어라고 말합니다.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큰 질병 하나가 전체 노후 자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 73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모자라도 괜찮다. 하지만 최소한
내 스스로를 책임질 만큼은 있어야 한다. 그게 나이 들어 지키는 마지막 품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조언을 넘어 노년의 인격과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노후,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노후. 이것은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오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즉, 적절히 쓰면서 적절히 절약하고 건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즐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퇴직 후 삶은 돈이 많아서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편안한 삶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가난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노후 자금은 안심할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의 소비는 버릴 것을 버리고 챙길 것을 챙기는 소비인지, 내가 앞으로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퇴직 후 20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노년에 가장 비싼 건 돈이 아니라 자유다. 여러분의 노후도 자유롭고 단단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선배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문제이자 가장 크게 강조한 외로움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 후 인생에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선배들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 문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돈보다 무섭고 건강보다 더 조용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70대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년엔 돈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노년 우울증의 절대다수 원인이 경제적 문제보다 고립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직장에서 3040년을 헌신하며 살던 분들이 갑자기 퇴직 후 집에 머무르게 되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사람과의 접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음의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63세 A씨의 사연처럼 여행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재미없어지고 어떤 것도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많은 선배들은 첫 번째 고독의 파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의 파도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준비된 고독은 오히려 인생을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외로움을 잘 이겨낸 선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부터 외로움을 대비해 사람 대신 할 일을 만들어 놓았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젊을 때부터 연습했다. 셋째, 자신만의 취미나 루틴을 반드시 하나 이상 갖고 있었다. 70대 선배들은 남자는 퇴직하고 나면 밖에서 부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동료일 뿐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끊어졌다고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누가 날 안 불러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는지에서 출발합니다. 70대 선배들이 외로움을 이겨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취미를 가져라. 그리고 취미는 반드시 혼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노년기의 취미는 누구와 함께 할 때보다 혼자 해도 외롭지 않은 활동일수록 안정감이 컸습니다. 선배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취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땀 흘리는 운동, 수영, 탁구, 요가, 걷기,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노인센터 프로그램, 요리 배우기, 미술관, 박물관 탐방. 이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고립을 막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활동 참여는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령층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급격히 고독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이 건강관리만큼 중요하다. 실제로 매일 2-30분씩 사람을 만나거나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언은 배우자 관계입니다. 70대 선배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꼽은 1위는 압도적으로 배우자였습니다. 평생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렸던 시절도 지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부터 부부 대화를 많이 해야 노년에 외롭지 않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하루가 안정되고 마음의 피로도 훨씬 줄어들며 생활 만족도는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라.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사회적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취업을 해서 사람을 접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0대 선배 중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출근하려고 매일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하더라. 재취업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리듬과 사람,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깊게 공감했던 조언이 있습니다. 70대 선배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한 남자는 가만히 있으면 집안 분위기까지 가라앉힌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은 외롭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능동적인 삶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취미를 만들 것. 지역사회에 연결될 것. 3.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외로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된 외로움은 오히려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퇴직한 후 진짜 필요한 마음가짐과 생활 루틴에 대해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막막하지만 70대 선배들의 공통된 대답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후의 삶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이 사라지고 부장님이 부르는 소리도 동료들의 대화도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 자유가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에서 이상한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잘 채우면 인생 2막이 시작되지만 못 채우면 우울과 무기력에 잠식됩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퇴직 후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정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퇴직 후 3세 5년 사이가 심리적 변화가 가장 큰 시기이며 이때의 마음가짐이 노년기의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보고합니다. 퇴직 직후에는 새로운 자유에 익숙해지려는 조심스러운 흥분이 있지만 그 다음엔 목표가 사라진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70대 선배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째, 나를 위한 루틴을 다시 만들었다. 퇴직 후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리듬입니다. 직장 생활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루틴이 생기지만 퇴직 후엔 하루가 무질서하게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아침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외출 시간을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울감이 3.40% 감소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구조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둘째, 잘 쉬는 법을 배웠다. 회사에 있을 때는 쉰다라는 개념이 늘 부족했습니다. 늘 피곤했고 늘 시간이 모자랐죠. 하지만 퇴직 후의 휴식은 다릅니다. 진짜 쉬기 위해서는 목적 없는 시간도 버텨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빈 시간이 두려웠는데 나중엔 그 시간이 나를 살렸다. 명상, 산책, 음악 감상 같은 아주 작은 외부 자극이 오히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내게 맞는 인간관계를 골랐다. 직장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꼭 보고 싶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선배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선택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 항상 비교하는 사람, 본인을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관계와 멀어지는 것이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퇴직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정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방향이 생기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곳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하루가 길고 방향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짧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선배들이 강조한 것은 나를 위한 작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목표는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걷기, 책 한 권 읽기, 요리 한 가지 배우기, 한 달에 한 번 작은 여행 가기. 이런 소소한 목표가 삶 전체를 다시 밝게 만듭니다. A씨처럼 허전함과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정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은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채울 수 있게 되는 시작이다. 이 관점의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요소는 돈도 건강도 아닌 소속감입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나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있다는 느낌. 이 3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막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나에게 맞는 소속감을 만들면 고독은 친구가 된다. 퇴직 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정리하고 다시 관계를 선택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퇴직 후 일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왜 많은 70대가 재취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과 동시에 일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선배들은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조언을 합니다. 퇴직은 일의 끝이 아니라 일의 종류가 바뀌는 순간이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의 일이 끝났을 뿐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목적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노년기에 일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신체적으로 훨씬 건강하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70대 이상 노년층의 우울증 위험이 무직 그룹보다 활동 그룹에서 4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은 생각을 선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선명해지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일은 돈벌이가 아니라 존재감이다. 직장을 떠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흐릿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직장 때처럼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일은 잘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 이어야 합니다. 선배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능력보다 기분이 먼저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기분 좋게 사는 법. 그러니 퇴직 후의 일은 나의 감정, 성격, 생활 리듬에 맞아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70대가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선배는 68세에 동네 카페에서 오전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1시간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이 나를 다시 살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선배는 택배 분류 보조로 하루 2시간만 일하면서 체력도 회복되고 규칙적인 생활이 생겨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수입이 아니라 매일 나갈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조건이 노년의 고독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런데 일의 형태는 꼭 직업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일의 의미를 되찾고 누군가는 한 달에 2번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탁구 동아리 운영을 맡아 리더 역할을 하며 활력을 얻습니다. 이런 활동은 모두 일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돈이 오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70대 선배들은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쌓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편안할 수 있지만 그 하루가 100번 반복되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살아있고 멈출 때 늙는다. 그 움직임이 운동이든 취미든 봉사든 재취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는 일에 몸과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일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회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지만 새로운 일터나 새로운 활동에서는 직장이 아닌 진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연은 직장에 있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이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억지 인간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훨씬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배들은 퇴직 후의 일을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일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움직여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시작해라. 늦었다고 생각해도 노년의 시간은 충분히 길고 새로운 일들은 끝없이 많습니다. 결국 퇴직 후의 일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강박도 부담도 없는, 그러나 나를 생기 있게 하는 인생 2막의 엔진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70대 선배들이 전해준 마무리 인생 조언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길고도 깊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외로움으로 채우고 누군가는 지혜와 평온으로 채웁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퇴직 후가 더 길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머지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인생 후반은 앞부분처럼 바쁘지 않지만 그 대신 더 섬세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시기의 삶을 잘 보내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만들어도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후반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더 깊게 즐기기 위한 관점 전환의 시기입니다. 퇴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내 친구는 아직도 일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손주들과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다들 바쁘게 사는데 왜 나만 멈춘 것 같지?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삶에는 비교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다. 인생의 앞부분은 경쟁과 비교로 가득했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경쟁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만 보면 된다. 남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로 잡고 있어야 할 관계도 아니고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억지 인연을 끊고 따뜻한 인연만 남기는 일이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보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대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에게 더 깊은 마음을 쏟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노년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줄어들수록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입니다. 70대 선배들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7은 배우자라고 답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노년의 안정감을 크게 지켜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서 행복을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인간관계에 기대하다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대치가 낮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적으면 실망도 적고 실망이 적으면 마음이 덜 상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기대는 줄이고 감사는 늘려라. 그러면 마음은 항상 편하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태도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에서 남의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갑자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노년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들, 가고 싶었지만 바빠서 가지 못했던 곳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하루의 작은 기쁨 하나면 충분하다. 아침 햇살이 예쁘다든지, 걷는 길에서 작은 꽃을 발견했다든지,
아내와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 맛있었다든지. 이 작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노년의 진짜 부자입니다. 돈, 지위,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면 하루가 평화롭고, 하루가 평화로우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선배들의 조언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준비하고 외로움을 이겨낼 일과 취미를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조정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인생 후반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선배들은 이렇게 남깁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다시 써라. 남은 시간은 충분하고 새로운 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더 깊고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